네, 특집 시간이죠. 4월 잔인하다고 했는데 올 4월 유난히 잔인한 것 같습니다. 굵직굵직한 사건 사고들이 우리 시장 주변에 너무나 아주 혼탁하게 널려 있기에 우리 모닝투데이 방송 기고만장 기자실에서 정리를 한번 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 자, 경제증권부의 임지은 기자가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우리 임 기자 활짝 웃으시지만 우리 시장은 이렇게 참 그렇습니다. 그죠? 오늘 즐거운 네. 주제도 그렇고. 네. 자, 오늘 임지은 기자가 준비한 이 건설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 화학주들, 그 다음에 뭐 조선주들 뭐 등등등 이 중우장대한 기업들 실적이 안 좋다. 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먼저 건설주들 아주 폭락을 해버렸는데 도대체 시가총액이 얼마나 줄어들었나요? 네. GS건설 쇼크 이후에, 어닝 쇼크 이후에 네. 열흘 만에 시가총액이 약 4조 5천억 원이 증발했습니다. 와. 그중에서도 가장 감소율이 높은 종목이 GS건설로요. 네. 1조 5천억 원 증발했습니다. GS건설에 이어서 어닝 쇼크 나타낸 삼성 엔지니어링이 21.6% 감소했고, 한라건설 주가는 만도가 유상증자에 참여하기로 하면서 반등을 했지만 네. 이전 하락폭을 상쇄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오. 그래서 시총이 한 열흘 만에 11.8% 줄었고, 두산건설 또한 10%가량 떨어진 상태입니다. 네, 상위 15개 기업 건설사의 시가총액이 4조 5천억이나 네. 줄었다. 바닥에서 지하 1층으로, 지하 2층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중요한 거는 현재 상황, 이제 건설업황 어떻다고 좀 봐야 됩니까, 지금? 지금 건설 업황이 생각보다 정말 좋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더, 네, 걱정보다 안 나쁘다. 2009년부터 그 수주 환경이 그러니까 좀 안 좋아졌는데요. 네. 그때 수주했던 것들이 지금 부메랑으로 고스란히 돌아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GS건설 실적이 안 좋은데 그러면 다른 업체들은 어떨까? 굉장히 궁금해들 하시는데, 그러니까요. 전문가들 말씀을 들어보면 당시 수주 환경이 워낙 좋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 수주에 참여했던 기업들은 다들 리스크를 어느 정도 안고 있다고 봐야 된다. 네. 그래서 그 수주했던 그 당시 수주했던 건들이 마무리되기까지는 건설사들이 다들 조금씩 불확실한 상황을 끌고 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때 우리 저 임지은 기자랑 같이 점심도 했었는데 어느 분이 말씀하시기를 특히 삼성 엔지니어링 얘기를 하시면서 상당히 좀 뭔가 큰 해외 프로젝트들이 좀 상당히 네, 안 네, 되고 있다. 뭐 네. 이런 얘기도 이렇게 그렇죠. 해주셨죠. 네. 그런 거 보면은 정말 안 좋은 것 같아요. 자, 애널리스트들도 GS건설이 이렇게 충격적인 실적을 내놓으리라고는 전혀 몰랐더라 이러면서 네. 우린 몰랐습니다 이렇게 참 책임을 회피하고 그러던데 요새 애널리스트들의 심리적인 상태가 어떤지도 궁금하고 네. 밸류에이션이나 목표가는 좀 어떻습니까 요새? 지금 애널리스트들 같은 경우에는 바이 종목, 바이 이 투자 의견을 다 없앤 상태입니다. 건설주에 대해서? 네, 건설주에 대해서 아예 투자 의견을 내지 않는 상태고요. 네. 이익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 확신이 없는데 싸다고 추천을 해도 이익이 만약에 한 20% 정도 줄어들게 되면은 그게 싸지 않은 종목이 되기 때문에 지금 그만큼 불확실한 상황에서 건설 업종 비중을 축소를 권하고 있습니다. 예,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한라건설, 삼성엔지니어링, 두산건설 종목 포함해서 뭐 이러한 종목들을 포트폴리오에서 배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자, 얼마나 많이 빠졌는지 잠깐 차트를 보시면서 좀 열을 식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의 삼성 엔지니어링. 네, 이게 월봉인데, 자, 처참합니다. 그죠? 네. 아까 우리 가장 많이 빠졌다고 한 GS건설. 딱 보면, 네, 2005년대로 가는 것 같아요. 지금 주가가 2005년대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쪽으로. 이게 월봉인데, 주봉을 보면 이렇고요. 일봉을 보면요. 더 기가 막힙니다. 거의 옆걸음 치다가, 그러니까 애널리스트들이 이때 아무런 액션이 없었잖아요. 그죠? 예. 그냥 뭐 꼬꾸라졌습니다. 그냥. 근데 그 애널리스트 말을 들어보면 좀 핑계가 자기네들도 이 정도로 실적이 나쁘게 나올 줄 몰랐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내부인조차도 이걸 회계 정리를 이 건설 업종 특성상 1년 이상 끌고 가기 때문에 네. 내부인들조차도 이걸 회계 반영을 어디까지 하느냐, 그 내부인들 의지에 많이 달려 있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애널리스트들도 자기네들도 몰랐다. 예. 이 충당금이나 손실을 언제 반영할지 그 시기는 그렇죠. 최고 경영자의 판단이기 때문에 예. 그것까지 알기는 어려웠다. 네. 네, 알겠습니다. 뭐 기자들이 면피하는 거하고 애널리스트 면피하는 거하고 크게 다르다.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네, 자,
근데 이 GS건설, 뭐 삼성 엔지니어링 뭐 할 것 없이 네. 대림산업 뭐 할 것 없이 웬만한 이 건설주들은 대형 펀드에서는 다 두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펀드 수익률 네, 네. 뭐 아주 참 처참할 것 같기도 네, 하고 네. 기관 투자가들 펀드 매니저 좀 요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매니저분들은 일단 불확실한 걸 굉장히 싫어하시잖아요. 아, 싫어하죠. 네. 네, 싫어하죠. 네, 뭐 일반 투자자도 마찬가지겠지만 네. 어마어마한 자금을 들고 있는 기관 투자자들은 지금 비중을 다 축소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 그리고 애널리스트들조차도 지금 비공식적으로는 매니저분들한테 지금 셀을 권유하고 있는 걸로 아. 제가 그렇게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요. 네. 이런 정말. 자, GS건설 200만 주를 순매도한 날이 아마 저기 주가가 한 이틀 하락하고 나서 하락한 날인가 3만 5천 원 아래에서 기관이 200만 주를 순매도한 걸 봤는데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이 3만 원이 깨졌습니다. GS건설. 그렇죠. 네. 참 잘 나갈 때 주가가 20만 원 갔었는데 이게 지금 3만 원이 깨졌습니다. 아, 이 처참한 현실 펀드 투자하신 분들 정말 속상할 것 같아요. 이게 남의 일이 아니잖아요, 이게. 그렇죠. 네. 네. 아, 참 우리 저 옆에 계신 임지은 기자도 네, 좀 펀드 수익률이 좀 안 좋아서 예. 제가 작게 그런- 얘기하겠습니다. 네. 자, 근데 문제는 또 하나 있습니다. 이게 건설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위기의 건설사를 좀 구해보자. 이 구원투수 용병으로 나선 계열사들 난리 났죠. 네. 한라건설 얘기 좀 해주시죠. 네, 그렇죠. 건설사가 워낙 불황이다 보니까 계열 그룹사들이 이제 지원에 나섰는데요. 이제 한라건설 지원에 나선 만도주가 이제 또 대폭락했습니다. 아, 네. 건설주 투자 심리가 워낙 바닥인 상태에서 이제 만도가 모회사인 한라건설에다 우회적으로 지원을 하면서 직격탄을 맞은 건데요. 네. 한라건설 유상증자액이 3,385억 원 투입한다고 밝힌 다음 거래일인 15일에 만도 주가가 가격 제한폭까지 폭락했습니다. 이게 다음 날도 꾸준히 뭐 하락세를 이어가다가 임원들 자사주 매입으로 힘겹게 약간 반등한 상태입니다. 오늘도 조금은 반등하는데 네. 이게 과연 얼마나 갈 수 있을지는 참 미지수다. 가능성은 낮다. 이렇게 많이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참 만도 같은 건실한 대형주들이 하한가 가는 거는 금융위기 아니면 참 좀처럼 보기 힘든데 그렇죠. 국민연금도 2대 주주인데요. 네. 그만큼 지금 이런 어떤 그 한라건설의 증자를 바라보는 투자자들의 시각이 아주 안 좋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자, 국민연금, 뭐 트러스트 자산운용 이라고 했나요? 좀 기관들이 네. 소송 지금 실제로 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준비 중입니다. 일단 임시 주총 이제 소집을 하려고요. 네. 소집 요구를 검토 중이고요. 또 경영진 검찰 고발이라든지 또 손해배상 청구 소송 뭐 이런 것들 다양한 법적 대응을 이제 검토 중인데 특히 국민연금이 여기에 대해서 보통 국민연금이 이 시장에 대해서 그러니까요. 잘 발언을 잘 안 하는데요. 별다른 제스처가 여기에 없네. 대해서는 네. 이번 건은 주주 가치를 훼손하는 결론에 도달했다. 이렇게 밝히면서 이제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이번에 입은 손해는 대략 한 400억 원, 넘게는 500억 원. 네, 이 정도 그냥 뭐 이제 추정이 되고 있어요. 워낙 투자를 많이 하니까 한번 깨지면 천억 안팎이에요. 네. 이게 참 큰일입니다. 큰일. 네, 네.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기업의 타법인 유상증자 참여가 임시 주총에서의 어떤 맞아요. 그 결의사항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사회만 하면 그래서 되죠. 네. 네. 유증 참여를 돌이킬 수가 없다는 거. 돌이킬 수 없다는 하지만 거.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향후 이 같은 사태 재발을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는 좀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의미만 있다. 재발을 네. 막는다. 네. 이미 배는 떠나버리고. 자, 저 전문가들, 애널리스트들 투자 의견은 만도 어때요, 좀? 네, 만도 또한 이제 중립 또는 홀드로 다 이제 돌아섰고요. 목표가 또한 다 이제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애널리스트 또 그러더라고요. 만도가 이렇게까지 많이 지원할 줄은 몰랐다. 그렇죠. 그래서 시장의 충격이 더 컸던 컸다. 겁니다. 네. 원래 만도가 우리는 참여 안 하겠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다가 참여를 해도 시장에서는 한 뭐 몇백억 선에서 그치겠지 이랬는데 뭐 3천 몇백억 이렇게 나오니까 시장이 굉장히 이제 충격을 받은 겁니다. 지주회사가 사실상 한라건설인데 그 정 회장님이 한라건설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만도가 어떻게 우리나라 지배구조상 참여하지 않나요? 네, 이게 그렇죠. 사실 제가 볼 땐 어떻게 보면 좀만 더 관심 있으면 예상이 됐던 건데 이렇게 할 줄 몰랐습니다. 이래버리는 것도 참 저는 웃긴 것 같기도 하고. 웃기는 일은 아니죠. 심각한 일이죠, 사실. 자, 만두, 네, 정봉구 회장이 얘기했던 그 만두도 네, 투자 의견이 없군요, 사실상. 중립이군요. 매수 의견이 없습니다. 자,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제가 정말 옛날에 이 탑픽으로 꼽았던
한국중공업, 두산중공업 말이죠. 잘 나갔죠. 예, 진짜. 이거 어때요 요새? 어떻게 하면 너무 속상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거? 예, 이게 보니까 사실은 두산건설 자금에 대한 지원은 이미 2월 달에 다 예정이 돼 있었던 거거든요. 그렇죠. 그때 다 한번 네. 난리 쳤었죠. 1조 원 한다고. 네. 다 이제 예상이 되었던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워낙 지금 건설사들 실적이 이런 데다가 뭐 중공업 모멘텀 찾기 힘든 상황에서 시장이 이제 민감하게 반응했다고 보여집니다. 이 두산중공업도요. 2007년 중국 버블 때 같이 올라가가지고 19만 1,500원, 20만 원 갔다가 지금 주가는 3만 8천 원. 정말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의 수익률이 얼마나 처참할까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이렇게 장기 투자가 말은 좋은데 사후 관리가 안 되면 정말 큰 위험하거든요. 네. 그래서 장기 투자도 전제가 있어야 돼요. AS가 잘 되는 장기 투자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근데 워낙 이제 종목이 좋다 하더라도 업황 그러니까요. 자체가 나빠지면 뭐 어쩔 수 없이 이제 주가가 하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참 장기 투자에 대한 생각도 좀 다시 해보게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끝으로 그 건설주 불똥이 이 조선주까지 튄다. 이 얘기도 이제 막 나오려고 하는 모양인데 주가는 많이 빠지고 있고 이미. 네. 이 얘기는 또 어떤 얘기입니까 이거? 사실 건설주가 빠지는데 조선주가 왜 같이 빠져? 이렇게 지금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게 다 같이 해외 수주이다 보니까 이제 해외 수주에 대한 불신이 이 조선주로 이제 불똥이 튄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전문가들은 이제 조선 전문가들은 그럽니다. 이 건설주와 이 조선주는 확실하게 다르다. 예? 건설주 같은 경우에는 해외 수준을 글로벌리 전 세계적으로 경쟁 구도이기 때문에 굉장히 뭐 출혈 경쟁이라든지 저가 수주가 가능한 상황이지만 네. 해양 플랜트 같은 이런 조선업 같은 경우에는 국내 3사의 경쟁이기 때문에 그렇게 출혈 경쟁이 심하지 않을 뿐더러 또 뭐 해양 플랜트나 뭐 처음 해보는 부유식 뭐 플랜트 이런 것들은 국내 3사 내에서 다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싹쓸이하고 리스크가 있다. 있긴 하지만 건설사만큼은 아니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주가는 왜 빠지는 거예요, 근데? 주가는 이제 이런 저가 수주 때문이 아니라 뭐 이제 워낙 일본 주가가 잘 나가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일본으로 좀 옮겨가는 게 아니냐. 예. 엔저 때문에 일본 조선사들 경쟁력이 예, 또 예. 세질 수 있다. 예, 그렇죠. 지금 뭐 악재가 대우조선해양이나 뭐 삼성중공업 계속해서 지금 외국인들이 팔아 제끼고 있거든요. 네. 현대미포나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약간 일단락된 상태입니다. 근데 지금 워낙 뭐 주가가 바닥인 상태에다가 턴어라운드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더 이상 빠지지만 않아도 주가는 조금 반등할 여력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화불단해인 것 같습니다. 조선주 얘기 들어보니까 참 심각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애널리스트는 아직도 바닥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던데 참 상황이 심각한 것 같습니다. 임지은 기자, 이런 좀 어떤 상황들을 투자자 입장에서 좀 많이 좀 잘 좀 전달해 주시죠.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